경기도청,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 계시는 실제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는 공무원분들입니다. 질문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정책 홍보 일방적인 외침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홍보를 위해서 쓰는 보도자료는 딱딱하기만 하고 허공에 흩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유행에 맞는 콘텐츠를 만들자니 전 연령대의 시민에게 닿지 못할 것 같고요. 정확한 정보 전달만 하자니 재미가 없습니다. 공무원만의 외침이 아닌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홍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도 좀 기회가 되면은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좀 하려고 하는 계획일 수도 있고 지금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복지로 큐라고 주에 한 번씩 6시에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저희가 라이브라는 거를 좀 많이 활성화해서 일단 반응을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준비를 잘 하고 이 열린 포럼처럼 라이브 방송을 조금 시도해 볼 수 있게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재밌게나 쌍방향 소통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편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 국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전달 가능하게,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계속 재난 알림 문자를 받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가 푸시 메시지로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첫 번째고, 그것을 위해서는 이제 각 국민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송할 수 있는 동의권을 얻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국가에서 굳이 쏘지 않아도 사람들이 궁금한 정보를 검색할 때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검색 친화적인 환경을 맞추는 것인데, 이 경우에도 사실 공공기관 홈페이지가 구려서 아예 검색 엔진을 막아버리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푸시 알림 같은 경우에는 그 국민들의 정보를 잘 수집해서 맞춤형으로 전달해 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사람들이 필요할 때 검색할 때 맞춤형 정보가 잘 나오는 게 중요하지, 재미나 소통 같은 것은 그 뒤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로 들어온 질문인데요. 예를 들면 뭐 행정안전부나 혹은 지자체에서 하는 홍보라면은 시민들의 일상과 굉장히 밀접하게 다 있기 때문에 당장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접근을 한다면은 당장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조금 더 클릭을 하고 정보를 검토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근데 예를 들면은 통일부, 통일 정책에 대해서 막 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당장 내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통일 정책에 관심이 원래부터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걸 검토하고 내용들을 조회할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런 부처들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해야 할까요? 홍보를 할 때 정책을 만들고 정책이 잘 전달되지 않으면 의미가 좀 없잖아요. 쌍방향이든 아니든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책에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렇게 또 담당자의 선입관일 수도 있다고 저는 네네. 보고 있고요. 통일이 내 삶과 어떻게 연결이 되지, 이 포인트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보면 가임기 여성 뭐 이런 지도를 네, 이렇게 난리가 했다가 났었죠. 그것도 난리가 네. 한번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문제도 의무의 관점에서 보고 있거든, 당위적. 그리고 결혼과 출산도 당위적 관점, 의무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의무의 관점이 아니라 선택을 하면 내 삶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지, 내 삶에 어떤 도움이 되지, 이러는 포인트를 찾아서 홍보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다른 거, 예를 들면 국립중앙박물관이 최근에 고래청자를 가지고 굿즈를 만들었는데 젊은 사람들이 너무 잘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도 있고, 저기 홍릉의 살리몬인가요? 거기서도 이제 페이스북 운영을 하는데 중고등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그 페이스북 페이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그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그 수목원에 있는 다람쥐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를 들면 산림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고, 또 해양수산물 잘하는 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에 잘 차용을 해서 정책에 대한 선입관보다도 국민들의 삶에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고 어떤 부분을 선택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을 조금 잘 찾으셔서 하시면 좋은 결과로 네.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입니다. 실적이 먼저냐, 효과가 먼저냐? 딜레마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책 홍보를 위해서 TV 광고나 기획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딜레마가 있어요. 홍보 실적을 올리려면 정규 방송에 홍보를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별로 많이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케이블 TV에 홍보하면 국민들의 시청률은 높지만 홍보 실적에 반영이 안 돼요. 실적을 따르면 효과가 떨어지고 효과를 올리면 실적이 떨어지는 이 상황 어떻게 할까요? 평가 요소와 항목을 바꿔야죠. 바꾸지 않은 이상에는 답이 없을 것 같은데요.
실적을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문제죠. 그러니까 효과를 잘 달성해야만 실적을 좋게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지금 평가 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에는 저 딜레마는 풀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사실 저렇게 이제 이분법적으로 나눈 것도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정책 홍보를 왜 할까요? 실적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효과일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케이블이든 지상파이든 상관없이 효과를 먼저 따져야 되는 게 아닌가? 사실 뭐 요 평가 기준이 잘못된 걸 실무자 개인에게 어떤 책임을 묻거나 혹은 해결책을 내놓아라라고 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고요. 자, 그럼 다음은 공무원 2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튜브, SNS 중요한 건 다 아는데 그래서 뭐부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뉴미디어가 활성화되면서 너도 나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정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감각 있는 크리에이터는 아닌걸요. 유튜브 각 나올 수 있는 영상 제작 포인트, 관심을 끄는 썸네일 제작 방법과 같이 온라인 정책 홍보로 효과를 빵빵 터뜨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실용적인 내용들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배우기라도 해야 될까요? 전문가 아닌 공무원이 하는 게 맞긴 한 걸까요? 사실 오늘 하루 종일 했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가서 배우시면 되고요. 네, 하실 수 있고요. 일단 지금 그 유튜브 각이라고 하는 게 예능도 있고 그다음에 뭐 ASMR, 힐링하는 컨텐츠 이 장르를 선택하는 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을 재미없게만 보여준다기보다는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게 자신이 좋아하는 게 책이면 책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리, 그다음에 화려한 자막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영상에서 담을 수 있는 거가 공감이 될 수 있는 영상을 찾는 것부터 해주시는 게 제일 먼저고, 그리고 정말 당장 오늘부터라도 핸드폰을 쥐고 해볼 수 있는 이 노력의 준비가 되고 얘기하시는 거가 반이면 실행에 옮기시면 51%가 되는 거거든요. 바로 실행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성근 주무관님께 궁금한 게 유튜브 담당자로서의 공무원도 주관이 있고 개인의 감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감성과 개성이 이 콘텐츠에 묻어나오는 거는 권장할 만한 일일까요? 권장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재밌어야지 만들기도 재밌고, 내가 정장을 좋아하는데 캐주얼을 입으면 불편하듯이 제 영상이 제가 좋아하는 장르로 일단 보는 분들한테 좀 많이 어필이 되고 그 이상의 것들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이 준비하시면서 다음 걸 넥스트 생각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민간에서 와서 이 전문직을 하고 있듯이 들어와서 같이 고민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많이 요청도 해주시고 많이 도움도 드릴 수 있으니까 뭐 저희도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홍보 담당 공무원들이 이렇게 좀 모여 있는 그런 커뮤니티나 이런 게 있나요, 혹시? 공공기관 MCN이라고 나중에는 언젠가 생기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가 이제 민간하고 공공기관을 그 중간이 없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네트워킹하는 기회가 너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는 계속 만들고, 저희 국민소통실 자체가 중앙부처의 모든 범정부 홍보를 하고 있듯이 지자체 안에서도 아마 그 상위 부처, 이 상위 그 시 단위나 그 위에 있는 그 네트워킹 만들어주는 계기를 꾸준히 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열어주시는 계기를 해주신다고 하면은 더욱더 좀 같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야, 10,000원 줄게. 15,000원 남겨와. 정책 홍보 지금 이 상황인 것 같은데요. 홍보가 중요하다고 늘 압박을 받는데요. 홍보 예산은 어김없이 삭감 1순위입니다. 그렇지만 홍보 효과가 있으려면 어느 정도의 예산 투입은 필요하잖아요. 홍보 예산의 필요성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공감하고 적정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조직 내에서 홍보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를 어떻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좀 본질은 여기에 있다고 보는 건데, 국회에서도 실효적인 실제 정책 집행에 쓸 수 있는 예산에 관련해서는 조금 관대하게 평가를 하는데, 홍보, 그 정책이 수혜자에게 알려지고 공감을 얻어내고 이 예산은 너무 현재는 인색하게 하고 있고, 이러는 것들은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 뭐 최저임금 정책에도 안 맞고, 홍보 업체들이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하게끔 어찌 보면 정부와 국회가 조장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한국이 그래도 이제 컨텐츠를 가지고 한류를 만들고 있는데, 이런 컨텐츠 창작자들을 존중하지 않는 이 기본적인 시스템은 지금은 뭐 일시적으로 예산을 줄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여기에 엄청난 일자리도 많이 있을 거고 양질의 일자리도 있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관대함이 많아져야만, 특히 이제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 국회의원들 분들이 생각이 조금 많이 바뀌어야만, 단순하게 홍보 예산을 늘린다 뿐만 아니라 컨텐츠 창작업에 종사하는 무수한 젊은이들과 이 사람들한테
시민들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사회가 많이 하면 좋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책 홍보 이런 식으로 해보면 어떻습니까? 라고 국민 여러분들의 제안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정책 홍보가 모두에게 닿을 수 있게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 지역별 정책 홍보단을 운영하면 어떨까요? 네, 이거는 부처 담당 사업처럼 지금도 이 열린 포럼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실패박람회가 같이 지금 콜라보로 진행하고 있듯이 찾아가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기회들은 많이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고 저희도 국민소통실 안에 정책기자단, 뭐 기자단 운영도 하고 있고 다 여러 대변인실에 있는 뭐 문화 홍보 요원들도 있고요. 그런 운영 같은 거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 그 중에서 좋은 친구들이 유튜브 활동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계기를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정책 홍보를 시각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 지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별, 연령별 등 해당되는 정책을 이미지화하는 거죠. 정책 홍보의 일환으로 정책 제안 시범 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했으면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제안해보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죠. 국민 여러분하고 저희 정부처나 지자체에 있는 홍보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토론도 할 수 있고 학교까지는 어쨌든 교육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같이 얘기 나눌 수 있는 거를 저희 국민소통실 발로 시작해서 여러 곳으로 뭐 펼친다든지 정책을 만드는 거에 대한 제안이라기보다는 정책을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시험 학교는 한 번 정도는 담당도 해보고 싶고 그렇게 좀 운영도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세종에 와서 보니까 땀범벅 놀이터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놀이터를 만드는 단계에서 그 놀이터에서 놀 아이들이 참여해서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저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사실 이제 같이 기획을 해서 만들었거든요. 개장을 하고 나서도 보니까 자연스럽게 너무나 홍보가 잘 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인구수가 많은 도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조회수나 검색 이런 거 따져보면 굉장히 좋은 홍보 효과를 사실상 내고 있더라고요. 시민들이 모여서 그렇게 정책을 기획할 당시에 디자인단으로 참여하는 활동들이 지자체는 굉장히 많습니다. 제안과 관련된 시범학교를 운영할 수도 있지만 정책 관련 제안을 하는 이런 일들은 실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